30년차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80세가 훌쩍 넘은 자신의 아버지를 언젠가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The beginning of his disappearance, and we're not accepting it. 감독은 이 거대하고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조금은 기발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만들어 보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져온 세 번째 처방전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커스틴 존슨 감독의 2019년 다큐멘터리 영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입니다. 본격적인 처방에 앞서 복용 가이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좋으실 부분과 스포 없는 줄거리 그리고 영화의 매력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2부에서는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와 함께 저만의 해석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처방전. 오늘의 영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분, 혹은 부모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신 분들이죠. 동시에 기존의 영화나 다큐멘터리와는 색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이 영화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No problems. And then, oh, and it can be as violent as you want. Yeah. The first, Oh, and what would be nice is you're. 참고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장편 영화와 비슷한 러닝타임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흔히 접하는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감독의 색깔과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영화와 비슷하게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지만 또 영화와 달리 실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체입니다. 그리고 혹시 막연히 이 다큐멘터리 너무 무겁고 보기 힘든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커스틴 존슨은 늙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이별의 순간을 직감합니다. Just the idea that I might ever lose this man. 그녀는 이 슬픔에 매몰되는 대신 He's my dad. 평소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했던 개방적이고 유쾌한 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Okay, you good? All right, so Dad, we can start walking. 바로 아버지 본인의 I suggested we make a 죽음을 movie about him 다양한 dying. 방식으로 꾸며내어 미리 체험해보는 것이죠. He said yes. pretty narrow. It's pretty narrow, right? 아버지는 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Well, that is brutal. That looks pretty good. Your buddy in a coffin, this is not good for me. 상상 속의 천국을 구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심리 상담가로 일하다 은퇴한 아버지는 Dr. Johnson is now retired and his office is closed. 딸의 이 기묘한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고 함께 즐깁니다. 아버지는 정든 집을 떠나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가고 So, Dad, just watch your step and jank down. 그곳에서도 죽음에 대한 상상과 탐구를 이어갑니다. Pretty good about living in the here and the now. 하지만 그 긴 과정 속에서 현실의 아버지는 조금씩 쇠퇴해 갑니다. Remember those words I asked you to remember? 죽음이 점차 유쾌한 상상이나 장난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게 되는데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Can you just like put one arm up against the wall, like your arm is closer to the wall in some weird.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놀라울 정도로 위트 있게 풀어내는 연출 방식입니다. My parents brought us up in the Seventh-day Adventist religion. 아버지 자체가 워낙 유머러스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상상력 넘치는 연출들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Dad, keep smiling. Yeah, perfect. I think we got it. 자신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80세가 훌쩍 넘는 분이 이런 연출을 받아들인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어이없기도 하고 웃음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은 물론
your feet are going to be turned into feet with toes. I've always been ashamed of these toes. They've been the source of embarrassment. 아빠의 평생 콤플렉스였던 장애가 있는 발이 예수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발로 바뀌는 장면.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와 다시 만나 춤을 추는 판타지 같은 장면들은 미소를 짓게 하지만 또 동시에 묘한 슬픔을 자아내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실제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만든다 라는 파격적인 설정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죽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실외기에 맞거나 계단에서 구르고 심지어 공사인부가 들고 가던 철근에 맞아 과다출혈로 죽는 상상들을 영화적 기법을 동원해 아주 현실적으로 구현해냅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대담한 시도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You're getting the blood. Right here. Do a transfusion. My blood. No, they don't want your blood. Good. 세 번째는 충분한 공감을 자아내는 진솔한 삶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She kills me multiple times. 이 영화는 단순히 자극적이고 기발하게 연출된 장면만을 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기억들을 공유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Oh my god, look at mom's good memory book. 7년 전 알츠하이머를 앓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을 부녀가 함께 공유하는 과정. I think she needed memory work then? I don't know. Maybe she had foreknowledge of being ill, you know, having Alzheimer's. Do you have any, I mean, there's some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나누는 소소하고 따뜻한 대화들은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영화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 소중한 기록 그 자체로 만들어내어 보다 더 깊은 공감을 끌어냅니다. Life is good.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삶에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It causes a lot of serious questioning. 영화 속에는 Everybody 아버지뿐만 has to 아니라 sort of 주변의 prepare, 여러 because 인물들이 등장해 everybody dies. 죽음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대답을 내놓습니다. 죽음을 앞둔 당사자와 남겨질 사람들 사이에 솔직한 문답을 듣다 보면 관객 역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과 마지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됩니다. And now there's 11. 이 영화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위트와 진솔함으로 꽤 재미있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어떤 서사적인 재미를 기대하신다면 다소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장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예행 연습라는 독창적인 시작점으로 관객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불현듯 깊이 있는 울림을 전달해 주는데 한 번쯤 관람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구석 처방전. 자, 여기까지가 1부 노스포 처방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와 저만의 해석을 담은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감상하신 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my wallet? You don't need your wallet, it's okay. 뉴욕으로 이사온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딸이자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기록해 나갑니다. If you accept things start, right? 아버지의 방문 간호사 마르타 그리고 아버지의 첫사랑까지 함께 만나며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either. I don't worry about it. The Bible says that people will be resurrected, and that's good enough for me. So when mom was 그리고 둘 사이의 공통된 기억인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공유합니다. she came out here and she sat in this chair and she was like, "This is our house." 여기서 감독의 내밀한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7년 전 알츠하이머로 어머니와 오랜 작별의 시간을 겪었던 둘은 또 다른 작별이 두려운 것이며 I'm your daughter. I've been shooting documentaries for nearly 30 years. But this is 감독 almost all the 본인은 footage I 병을 found, 앓기 Mom. 전 찍어둔 영상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깊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던 본인이지만 정작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못한 자책감과 아쉬움이 결국 현재 아버지를 더 집요하게 카메라에 담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연습하는 사이에도 현실의 아버지는 점차 쇠약해집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작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지고 I'm gonna do them one more time. Ready? Face. Okay. So he scored 22 in 2017. He's scoring 19. So, Tina, that you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last night. 이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됩니다. A patient. 한밤중에 상담을 하겠다며 옷을 입고 거실을 배회하거나 What can we do about that? I don't know. More efficiently, go back, wake me up and tell me that 아무도 없는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길을 잃기도 합니다. Anyway, you found me, and I'm grateful for you, and grateful that you found me, okay? You do experience worry that you 아버지는 자신이 딸에게 짐이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I'm 걱정하고 living with you now. You might have to take care of me more than you do now. Oh, man, sweetie. Your father is a wreck. 감독 본인은 홀로 남겨질 상황을 여전히 두려워하죠. 아무리 연습을 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감독의 걱정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The deepest fear is being left behind.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는 감독 본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끝까지 담아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난기는 조금 사라졌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과 위로는 여전했고 보다 담담히 상황을 기록할 뿐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결국 아버지는 어느 새벽 심정지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생전 아버지의 지인, 환자들이 모두 모인 장례식 장면입니다. Before they left, I would play a tune on my hunting horn. 오랜 친구의 눈물 어린 추도사와 어설픈 헌팅 호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례식장 안은 묘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And just before we moved Dad from Seattle to New York, 사실 이 장례식은 3년 전 시애틀을 떠나기 전 치렀던 상상 장례식이었습니다. that he was still alive. 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식을 딸과 함께 웃으며 지켜보다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등장해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What can you say when you've lost a best friend? 그리고 이 영화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옷장에서 마지막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있는 감독이 보입니다. 녹음을 마친 감독이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포옹을 나눕니다. 그리고 딕 존슨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방구석 처방전.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진짜 묘미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 세트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만들어낸 장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짜 표정의 기록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said that we were selling the car because you're moving to New York. 뉴욕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평생 소중히 타던 차를 처분한 사실을 들었을 때의 슬픈 표정이나 I miss you. 이스라엘로 출장을 가는 딸을 배웅하는 그 애틋한 I'm no 얼굴. longer your father. I'm your little brother. I love you. Your eyes get a little like teary. That's they're real tears. I'm sorry to admit it. From joy, love.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간에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있는 아버지의 표정, 눈빛에서 감독이 진심이 담긴 진정한 기록으로서의 힘을 발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위트 있는 장면, 아버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 웃음이 나다가도 이 모든 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문득 울컥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는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메시지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깨달음을 선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감독 본인에게도 극적인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곁에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은은한 힘이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나긴 탐구를 통해 감독이 결국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소중함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음미해야 한다는 제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처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영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를 보고 느낀 감상이나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달 또 다른 처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영화감독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